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충남 지역의 다문화 가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요.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도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웃으로 다문화 가족을 바라보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데요.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다문화 가족 지원 거점센터 윤연한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문화 가족, 이제는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주변에 정말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이웃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 충남도 내 다문화 가족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다문화 가족은 지금 한 12만 5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 우리 도민의 5.7%의 비율이 있고요. 이 비율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충남의 외국인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비율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다문화 가족만 얘기하자면 그중 결혼 이민자 수는 19,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한 1.53배 증가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이나 인구 증가에 비하면 굉장히 증가 속도가 빠르고 높은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다문화 가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다문화 가족도 지금 현재 17,0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증가 속도도 최근 10년 동안 비교하면 1.7배 증가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출산율 지금 합계 출산율 0.78이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다문화 가족의 출산율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다문화 가족의 수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출산율도 크게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된 이 다문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체감하실 때 어떠신가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관광으로 가거나 이민으로 가면 처음에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게 언어 문제겠죠. 그래서 이 다른 국가에 와서 적응하는 거는 어떤 시간과 또 노력과 우리 사회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 경우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어떠한 경제 활동이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국가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 또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로 많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춘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 이민자는 우리 국가에서는 사춘기란 단어도 없고 나도 사춘기라는 거가 뭔지도 모르고 컸는데 한국에 오니까 우리 아이가 3, 4학년 되더니 어느 날 방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고 엄마랑 잘 대화도 안 되고 이런 거가 뭔가 했더니 사춘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사춘기가 뭐냐 이렇게 국가 간 문화가 다름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서로 이해 또 어떠한 우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거 배우는 거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요즘에 많이 우리도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동학대에 대한 법도 국가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차별하는 거 훈육이죠. 어떻게 아동학대냐 이런 국가의 문화도 있고요. 또 부모가 자녀 차별하는 거 옆집에서 어떻게 신고를 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그런 거를 체벌은 아동학대고 또 주위에서 적극 신고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잖아요. 이런 이제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서 우리 천안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국가별 아동학대 예방 활동가를 양성해서 국가별로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차이가 다르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처음에 겪을 수 있는 언어 이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지내면서 문화 차이
이제 이로 인한 뭐 네. 공감, 이해 네.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에 보면 주로 이제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좀 네. 추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 보다 좀 촘촘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들이 좀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정책이나 사업들이 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 이제 초기 다문화 시대라고 구분을 한다면 저는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들이 와서 정보 제공, 또 통번역, 한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15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2010년 한 중반부터는 결혼 이민자의 경제 활동, 또 자녀 양육, 또 여기에서 이제 가족관계 증진이랑 이 결혼 이민자도 이제 50대, 60대가 되기 때문에 또 노년 준비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이렇게 중점 사업이 바뀌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 다문화 사업의 한 주체로서 현재 충남 각 지역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이 광역 지자체 단위의 거점센터가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거점센터는 중앙정보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 중앙정보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충남 15개 지역센터 간의 허브 역할과 또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하는 거가 거점센터의 주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네트워크로 말미암아 충남에 있는 15개 시군의 지역센터와의 연대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예로는 충남도에서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면 이게 충남도와 15개 센터의 그 연계하는 역할로서는 충남 15개 센터의 종사자들의 그런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거를 이제 거점센터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다문화 가족의 경우 앞서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 이런 네. 문화에 이제 공감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보도를 보면 충청권의 다문화 학생 수가 10년 사이에 3배나 증가를 네, 했다고 네.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학력 격차 해소 문제가 또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언어 문제 등 학습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문화 가족 자녀는 우리나라의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예, 청소년들이고 또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자녀의 수도 많아지고요. 네. 예, 그런데 이 자녀는 국내 출생과 국외 출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출생은 한국어의 어려움이 작고 없거나 작고 국외 출생은 한국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데 뭐 유치원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 시기까지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오는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적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의 이제 한국어 교육 또 한국 문화 교육 이런 거가 각 센터 지역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지만은 정책적으로도 또 더 이런 거는 강화돼야지 이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우리의 미래의 꿈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기초 학습이나 언어 교육 등과 관련해서 맞춤형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초학습 교육은 이제 굉장히 사업이 많아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최근에 다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6개 지역 센터마다 그 지역에 알맞는 센터는 사업은 센터에서 이제 다 발굴하고 또 기획해서 시행을 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통일돼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부터 새로운 사업이 내려온 거는 취약전 아이들, 취약전 아이들이 지금 다문화 자녀들이 충남만도 한 19,000명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아이들의 한 33% 정도는 취약전 아이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학교 가서 학습 부진이 생기지 않도록 출발점부터 갖게 해주는 그러한 취약전 학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또 사춘기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자녀들의 정서 지원. 또 진로 지도 이거를 또 전담하는 그러한 사업을 또 새로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 전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과 또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위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충남교육청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자, 어떤 곳이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에 이제 월랑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로 충남교육청에서 이렇게 새롭게 다시 거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 때 저도 갔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중도입국, 자녀 한국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학교생활 적응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중도입국, 또 외국인 학생, 또 도내 다문화 학생, 학부모들에 대한 맞춤형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데 이 세계 시민 교육 센터에서 그러한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도입국 자녀들이 한국 생활 적응을 하고 또 공교육에 진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주 여성분들을 보면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 문제더라고요. 이와 관련한 지원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취업은 저도 어렵고요. 저희도 어렵고요. 참 이게 돈과 관련되는 일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취업 욕구는 거의 100%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한국어 능력, 또 자녀 양육 이런 것 때문에 취업에 굉장히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센터에서는 결혼임자 취업을 돕기 위해서 이제 고급 한국어 과정, 또 컴퓨터반, 운전면허 이러한 반을 운영해서 기초 취업 역량을 기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역량이 강화되고 또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 유황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이런 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필기시험 위주로 실기는 잘하세요. 이분들이 필기가 이제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주로 지원해서 국가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좀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이제 다문화 역사가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자녀들 성장 또 결혼 이민자들의 정착 이런 거가 해를 더하여 가서 지금 한 3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충남 교육감님이랑 저희 이제 센터장이랑 같이 간담회를 해서 충남에 한 25만 정도의 학생 중에 5% 이상이 다문화 가족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잘 똑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걸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 센터와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유관기관에서도 다문화 센터와의 연계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이제는 부모 자녀 간의 그러한 역할의 기여도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기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지원들이 또 대상별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러면서 혹시 대상자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라든지 뭐 좀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으면 몇 가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례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데 기억에도 많이 남고요. 네. 근데 최근 사례 하나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한 분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7세인데 1996년도에 입국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자녀 없이 살다가 작년에 남편도 사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도 많고 거동이 아주 불편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신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행정복지센터 또 지역의 노인복지관 이런데 연계나 서비스 지원이 거의 불가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이분의 건강과 또 생계를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96년도에 왔을 때는 한국 국적이 부여됐는데 그때 이제 행정적으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예, 하지를 못해서 한국 국적이 취소가 된 사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관계기관 대사관에 또 이제 서류를 하고 또 대전 출입구사무소에 국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적 회복이 되면은 저희가 어떤 생계, 건강 또 주거도 자연불하게 부엌도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분은 일상 이렇게 평지 거동도 어려우신 분이라 네. 또 이제 그런 주택 개조 이런 것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타지에 와서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또 가족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좀 외롭게 좀 지내고 네. 계셨는데 이렇게 또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행정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정말 많이 좋아졌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또 이런 방송하는 것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250만 외국인 시대고요. 다문화 가족이 112만 시대를 맞이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많이 가 있으니까 학교 교직원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 종사자부터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수로 예, 이제 선택되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뭐 보완점이나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문화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되어 가고,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이 저는 이 변화의 그 속도가 빠를 걸로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고, 사람이 돈과 정보를 따라서 흘러가는 거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큰 정책을 다시 한번 예, 프로그램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맞는 촘촘한 그런 시책들을 잘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이 다문화 정책은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센터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또 충청남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도 다문화 가족,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힘찬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족, 이 낯선 이방인이 아닌 함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이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